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6일 월요일 밤 9시 2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아주 시원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선물이 7포인트 상승하고 7포인트 상승보다 더 신기했던 건 사실 340이라는 정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머릿속에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리플 많이 달아두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안 그래도 어떤 분이 오버슈팅 주면 어디까지 줄 수 있겠냐 물어보셨는데 모른다고 했지만은 그렇게도 써놓긴 했어요. 정고점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정도는 해놓는 게 좋겠다라 표현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걸 오늘 하루 만에 넘어갈 줄은 저도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루 만에 이 고점을 돌파해서 코스피 선물이 341.15라는 역사적 최고점을 갱신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선물이 7포인트 오른 것보다 오늘 좀 놀라웠던 거 뭐 이런 거죠. 네, 콜옵션이 드디어 시세가 터졌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그런 제가 상상하던 그런 양봉이 나온 거예요 오늘.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컴퓨터 그래픽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대 양봉이 드디어 나온 거고요. 이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 선물 차트에서 선물이 한 0.5cm, 0.8cm 움직였는데 옵션 차트가 1cm, 1.5cm 이렇게 길게 움직이는 날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보시다시피 선물 차트 길이하고 옵션 차트 길이하고 봉의 길이가 차원이 다르죠, 그죠? 옵션에서 변동성 터진 게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다는 거가 어쨌든 중요한 겁니다.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터졌다라는 증거가 이 그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숫자로 표현하자면 변동성 지수가 3% 상승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20위로 한 번에 갭 상승해서 올라왔고, 예, 그러니까 선물이 2% 올랐는데 변동성 지수가 3.6% 올랐다라는 것도 어쨌든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알아채셨어야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 보셨으면 알아채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폭등을 보면서 좀 생각이 굉장히 좀 마치 눈앞에 꼈던 안개가 좀 거쳤다고 할까요? 이제 좀 모든 것이 오히려 확실하게 좀 더 안개가 좀 많이 거쳐서 좀 더 잘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을 보면서요. 뭐 금요일 날 내가 뭐 폭등한다라고 한 게 맞춰서 기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또 그리고 제가 금융위기 온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국이 박살날 거다 해서 그렇게 기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쨌든 제 분석가로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런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시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공부했던 것, 내가 연구했던 것이 맞아떨어져 가는 그림이 나온다 싶으니까 이제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오늘 굉장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좀 쳐다보고, 네, 기대감을 갖고 굉장히 기쁘게 시장을 좀 쳐다봤고요. 아무튼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모든 게 이제 좀 안개가 좀 거쳐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상 리플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그렇지 않으셨나 봐요. 뭐 예를 들면은 헷갈릴 수 있죠. 맞아요, 헷갈릴 수 있어요. 선물이 역사적 정고점 돌파하고 뭐 고점을 높이기도 하고 외국인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환율도 강하고 이러니까 이게 대세 상승이 오는 것이 아니냐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맞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아리까리합니다. 헷갈리시는 게 당연히 맞긴 맞는데, 근데 아무튼 헷갈리는 것까진 자연인데 여러분들 그 모든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유튜브 어디를 봤는데 누구는 뭐 오른 데더라, 야 누구는 뭐 어쩐 데더라. 여러분들 그 유튜브 누가 뭔 상관이고, 또 뭐 골드만삭스에서 보니까 뭐 코스피 뭐 전망치를 뭐 2,800으로 올린다. 그 골드만삭스가 뭔 소용이며 경제신문의 기자가 하는 얘기가 뭔 소용이에요, 그죠? 어차피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돈 계좌를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라는 거. 이거는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죠. 저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물론 책임져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발 남들이 하는 얘기 듣지 마시고요. 이 HTS 이 화면 내에 있는 이 숫자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려는 습관을 자꾸 가지셔야 됩니다. 누가 뭐야 코스피가 2,800을 가네 그런 소리를 왜 듣습니까? 예. 물론 제 얘기도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제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건져가셨으면 하는 거는 저놈은 어떤 근거를 대서 앞으로 뭐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더라, 어떻게 해서 시장을 이렇게 보더라라고 하는 어떤 물고기 잡는 방법, 저놈은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은 거지, 제 영상을 보고 뭐 돈을 벌고 리딩을 하고 저는 이런 거를 바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이 투자는 어쨌든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본인의 판단으로 하는 겁니다.
뭐 유튜브 얘기니 뭐 신문 기사니 뭐 그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꾸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셔야 돼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틀리면 어쩔 수 없죠. 그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판단해서 틀리더라도 틀리면 이제 교훈이라도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유튜버 누가 오른다고 했는데 사서 뭐 손해를 봤다. 그건 뭐예요? 돈도 까이고 배우는 것도 없고 그 승질만 나잖아요. 그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죠? 하여튼 그런 얘기는. 그래서 본인이 웬만하면 자기 생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슬슬 정해들 보세요. 네,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 어떤 기준을 갖고 난 상승으로 본다. 어떤 기준을 갖고 하락으로 본다. 제 이야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만의 기준을 제발 빨리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중요한 날인데 자꾸 이제 심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얘기는 그만할게요. 맨날 하던 얘기니까 그죠? 네, 그만하고 아무튼 자 오늘 뭐가 확실하게 보이냐 오늘 뭐가 안개가 걷히는 것 같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그 제 유튜브 영상을 제 유튜브 영상을 돌려보시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 HTS에 그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돌려보세요. 예를 들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콜옵션에서 변동성이 터진 날 콜옵션이 컴퓨터 그래픽에서나 나오는 이 합성 같은 이런 장대 양봉을 뽑아낸 날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었었는지를 한번 데이터를 찾아보세요. 이거 올해 3번 있었어요. 이런 일이 3번. 6월 달에 한 번 있었고요. 8월 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9월인가? 8월 달이죠. 여기 이 두 구간에 다 나왔어요. 제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화면 녹화된 걸 찾아보셔도 좋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직접 저장하고 계시면 거기를 보셔도 좋고, 가셔서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세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나 라는 점. 일단 선물 차트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코스피 선물 차트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부터 해서 계속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선물이 이런 구간이 아니죠. 이런 구간이 아니고 이런 구간이다. 그냥 슈팅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구간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간 중에서도 지금 오늘의 이렇게 콜옵션의 장대 양봉이 나오는 꼬라지를 보면 거의 끝에 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끝에 와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뭐 여기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여기와는 어쨌든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슈팅성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이때나 분명히 슈팅이긴 슈팅인데 슈팅임에도 불구하고 요때와 요때는 어쨌든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여기는 짧은 봉들이 짜자자자자작 몇 개가 이어졌고 여기는 긴 봉들이 몇 개 나오고 나서 음봉이 드라마틱하게 쏟아지고 박살나고 그죠? 어쨌든 슈팅도 모양이 좀 다르긴 다른데 지금 모습은 약간 6월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8월달하고 비슷하다기보단 6월달하고 비슷한 것 같다라는 점. 실제로 6월달에 이 콜옵션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6월달에 콜옵션 시세가 막 1000%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1000%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때 장대 양봉이 엄청났다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후의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런 모습들 잘 보세요. 물론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이게 비이성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오버슈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각이 나름이기 때문에 진해가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입니다 라는 어떤 이성적인 뭐 그런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진해가 맘만 먹으면요 이렇게 음봉 하나 주고 나서 한 번 더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저의 짐작상으로는 저렇게 한 번 더 뽑아내기보다는 제 생각에 고점은 아직 안 나왔어요. 고점은 아직 안 나왔고 그래서 아마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의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내일 아침에 만약에 갭상승을 하게 된다면 6월 8일 같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아침도 갭상승을 한다면 최소한 하락 쪽으로 단타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내일 갭상승하면 6월 8일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니면은 6월 4일이나 그죠? 아니면은 뭐 보합 정도에서 출발하면 겁나게 확인하겠죠. 제 생각에 6월 9일 같은 이런 그림이나 아니면 6월 10일 같은 이런 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일 하방 보시는 분들이 안 좋은 점은 막 아침에 막 미국이 폭락해갖고 개파락으로 팍 출발해버리고 이러면 또 장중에 많이 올라 버린다고요. 근데 제 생각에 미국장 현재 분위기로 봐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그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봉들, 여기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봉들 중에 하나가 내일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그 인버스 하방 쪽으로 베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직은 아닙니다. 그죠? 아직은 아니에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뭐 나는 어떤 자신이 있어서 인버스를 매집하는 중이야 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정도라면 어쨌든 분명히 매력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3천 몇백 분이 보시는 영상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안전하고 정석적인 이야기는 최소한 어떤 고점에 대한 저항을 몇 거래일 정도 확인한 이후에 여기가 고점이야. 여기를 더 이상 못 넘어가네 라는 게 한 2거래일이나 3거래일 정도 확인하면 그 이후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니까 조금만 하루 이틀 정도 더 기다려 보시라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뭐 그죠? 이 보시면 RSI 이런 것도 이제 과열권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뭐 RSI 70 넘었네요. 그죠? 이런 모습들 생각해 보시고 볼린저 밴드도 337이 상단인데 340이니까 볼린저 밴드도 찢었고 뭐 이런 모습들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세 상승 이거 양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전고점을 돌파한착했다고 이제 대세 상승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솔직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만약에 여러분들 대세 상승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큰 그림들을 노리는 분일 텐데 이게 이제 코스피 월봉이란 말이죠. 코스피 월봉. 이게 코스피 80 이게 1990년부터 해서 나온 코스피 월봉인데 최소한 이런 데서 한 번씩 보시라고요. 이 대세 상승이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최소한 주식이 싸야 돼요. 뭐든지 자산 가격이 싸야 이제 오랫동안 긴 장기적인 상승, 대세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보세요. 최소한 앞으로 몇 년 동안 오르고 싶으면 이러한 어떤 침체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이러한 침체 과정과 이러한 어떤 매집 과정, 이러한 침체와 이러한 매집 과정, 또 그리고 이러한 침체와 매집 과정을 엄청나게 오래 거친 뒤에 여기에 있던 전고점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고 버벅버벅 하다가 이제 그리고 나서 대세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라는 이야기는 얼마나 주식시장이 오랫동안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해서 여기서 개인들의 애간장을 녹였고 아니면 얼마나 폭락을 해가지고 여기서 개인들을 털어먹었고 이런 점들을 베이스에 깔고 이제 대세 상승이라는 주장을 하는 게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대세 상승이야. 이런 거는 솔직히 조금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월봉인데요. 이거 봉의 길이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이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모든 주식시장의 특징은 하여튼 지가 상승해서 불리해지면 꼭 장대 양봉을 뽑아내요. 그리고 나서 요절을 합니다. 그게 어떤 대표적인 특징들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 4개월 이상 꾸준히 뽑아내다가 잠깐 눌림 줬다가 지금 빡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개인 여러분들 우리 이제 마지막 불꽃놀이 하니까 얼렁얼렁 잊지 말고 여러분들 돈을 입금하세요 라는 신호로밖에 안 보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요. 좀 쉬운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 달리기 하고 있는 걸 구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열심히 뛰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더 뛸 수 있을까를 이제 우리가 탐구하는 걸 주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제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현재 달리는 속도만 놓고 이거를 베팅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현재 달리는 속도가, 야, 저 사람 우사인 볼트 속도급으로, 100m를 한 10초대에 뛰는 엄청난 속도로 뛰고 있어. 저 사람은 앞으로 더 빨리 뛸 수 있을 거야. 그게 지금 현재 뛰고 있는 그 속도로만 그게 판단이 되냐 이거죠.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가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이 속도로만 판단이 되냐 이겁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를 달려왔고 얼마나 피로감이 누적되었고 기초 체력은 얼마나 되고 맥박은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살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이런 걸 보고 헷갈리신다고 하시는 부분은 보면은 지금 당장 저 인간이 100m에 10초대 되는 속도로 달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100m 9초, 8초대의 속도로 더욱더 빨리 뛰고 앞으로 이 사람은 뭐 한 2, 30km는 더 뛸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석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비유가 좀 적당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지금 뭐 100m를 뭐 한 10초 정도에 뛰는 속도로 계속 뛰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고 싶으시면은 뭐 심박수라든가 이 사람이 어제 저녁에 뭐 술을 먹었나 안 먹었나 또 뭐 지금까지 뭐 10km를 뛰어왔나 20km를 뛰어왔나 지금까지 페이스는 어떤가 이런 점들을 복합적으로 과거에 어떤 짓들을 했는지를 좀 복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을 내리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시면 이 코스피라는 마라톤 선수는 어쨌든 이 코스피라는 이 주자는 보시다시피 오랫동안 달려오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3월 달에 여기서 한번 자빠졌었는데 신발끈도 안 묶었고요. 그리고 뛰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자꾸 스퍼트를 내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스퍼트를 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나서 신발끈도 안 묶고 지금 스퍼트를 몇 번이나 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두 번 자빠졌었다가 지금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퍼트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원해 주니까 더욱더 여기서 더욱더 강하게 빠른 속도로 뛰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거죠. 저 양반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도 저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조만간 신발끈 밟고 자빠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 비유가 좀 길었는데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이 콜옵션의 변동성이 생겼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6월달, 8월달에 녹화해 놓은 영상 부분에 콜옵션 자료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나온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 이런 점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인버스 손절은 여러분들 이미 늦은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오히려 여기서 지금 수요일이나 뭐 금요일 정도, 수목금 뭐 이 정도 타이밍에 인버스를 어떻게 해볼까, 지금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해볼까, 이제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미 많이 물리신 분들 얘기하는 건데, 이미 많이 물리신 분들이 여기서 공포에 손절을 하는 거는 저하고 바톤 터치 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죠?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괜찮을까요? 네. 어쨌든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보시면 코스닥 시장은 오늘 영 못 따라왔죠. 그죠?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도주가 삼성전자예요. 그죠? 삼성전자도 지금 사실 같은 모습입니다. 그죠? 삼성전자도 역사적 정고점을 뚫고 올라왔는데 얘도 좀 과합니다. 물론 뭐 거래량도 좋고요.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 한 100m를 막 8초, 7초에 뛸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속도로 뛰고 있긴 한데 지속성이 있느냐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사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서 갭으로 빵 띄우면서 지금 또 볼린저밴드 또 찍고 나갔네요.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게 소형주가 아니죠. 대형주죠. 네, 대형주예요. 한국에서 시가총액 제일 큰 종목이라는 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좀 내용이 좀 그렇다, 그죠? 삼성전자 4.9% 상승했는데 지금 지수는 2.1% 정도 상승했고요. 삼성전자가 사실상 지수를 많이 끌어올린 기분이 난다라는 점. 오늘 시장 상승한 거에 비하면 상승 종목 수는 조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 정도면 하락 종목이 한 100종목 정도밖에 안 돼야죠. 근데 보시다시피 어쨌든 삼성전자가 좀 돈을 빨아먹고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코스닥 시장도 좀 돈을 빨렸고요. 오늘 코스피가 돈을 다 빨아먹고 삼성전자가 돈을 다 빨아먹으니까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돈을 빨려가지고 오늘 좀 상승하다 말았는데요. 아무튼 뭐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약한 것도 솔직히 조금 좀 의아하긴 하고요. 이런 모습들. 뭐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오늘 그 외국인들의 굉장히 빠른 손가락 놀림도 오늘 아주 볼만했습니다. 오늘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지수를 다 올렸죠. 가만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원래 선물 매수하는 거를 늘 했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고 결과적으로 개인이 선물을 이렇게 사줬네요.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보시면 1,400억으로 지수를 7포인트 올린 거예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 되면은 오늘 시장에서 선물 매도 세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강한 매수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엄청 센 겁니다. 이 정도면
1000억으로 꼴랑 1400억으로 선물 7포인트 올렸다는 거는 이건 진짜 역사적으로 남는 그런 일인데, 어쨌든 이런 것도 좀 한번 주목은 해보시라. 정고점을 넘는 자리에서 세상에 1000억으로 넘겼어? 지난 2년간 못 넘었던 자리를 이걸 1000억으로 넘었단 말이야 라는 생각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네. 뭐 환율 같은 것도 보시면 오늘 어쨌든 뭐 분명히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뭐 RSI라든가 뭐 이런 지표들의 다이버전스 여전히 뭐 진행이 되고 있고, 주봉상으로 보면 어떨까요? 주봉상으로 보면 아주 거대한 이제 우물권, 이걸 전 우물권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저하고 주식 선생님은 이 우물권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각종 지표들이 일단 이건 뭐 최소한 뭐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환율에서도 이렇게 언더슈팅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반대쪽으로 방향 잡으면은 다시 위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무튼 뭐 제가 분석하는 것들, 대세 상승은 어쨌든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뭐 이런저런 지표들을 보고 들어서 아무튼 오늘 뭐 굉장히 기뻤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면서 지수가 상승했던 것도 6월달하고 8월달에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옛날 거 찾아보시든지 옛날 기억 한번 되짚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은 솔직히 대세 상승을 주장하는 분이라고 하셔도요, 난 대세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단기적으로는 일단 조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그죠? 조금 조심하세요. 난 대세 상승을 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여러분들 지수가 RSI가 뭐 70 넘었고 삼성전자도 뭐 과열권에 들어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소한 단기적으로나마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난 대세 상승이라고 봐 라고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 거래일, 이번 주 정도는 좀 주의하시라,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는 좀 주의하시라, 이 정도 말씀 드릴게요. 미국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침에 분석해 드렸던 내용이 사실 거의 다예요. 딱히 뭐 지금 오늘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수요일에서 금요일 이런 말씀 드렸는지 아시겠죠? 그런 말씀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거래일이죠. 7거래일 상승하고 하루 조정 나오고 7거래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까지 5거래일째. 한 2거래일 더 남았는데, 이미 사실 이건 사실 맛이 간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이게 상승행자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7거래일 올랐잖아요. S&P가 상승행자로 가고 싶으면. 그리고 나서 하루 조정받고 지금 현재 벌써 5거래일째 상승 또 하고 있는데, 5거래일째면 벌써 여기쯤 가 있었어야 된다고요. 얘가 상승행자로 진짜 가고 싶으면. 여기서 이까지 올랐잖아요. 7거래일 만에. 그런데 지금 5거래일째면 최소한 여기 어디는 가 있어야지. 그래야 이게 뭐 N자로 목표치가 가든 말든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어디서 지금 뭐 비리비리비리비리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렇게 좀 고점이 낮아질 가능성을 좀 이런 가능성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침에 일어나 봐야 아는 부분이겠지만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그림이 다르다. 거래일 수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르고요.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아무튼 확실히 이제 슬슬 영향을 받긴 받는 것 같아요. 얘네도 보시면은 바이든 당선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백신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백신 개발되면은 언택트니 뭐니 이제 이런 거 없잖아요. 나스닥 주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슬슬 이런 약세의 모습을 명확하게 일단 디커플링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이날, 그러니까 11월 9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11월 9일 다시 한번 복습시켜드리면 바이든 당선이 되고 백신 개발이 됐던 날인데,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S&P하고 나스닥이 명확하게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이런 점들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달러하고 반도체 지수 정도만 보고 좀 마칠게요. 한국장 얘기하고 뭐 심리적인 이야기 이런 거 한다고 제가 너무 오늘 시간을 좀 많이 뺏었던 것 같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오늘 오전에는 한국장이 굉장히 랠리를 했었어야 돼서 그런지, 분위기상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는 달러가 굉장히 약하게 음봉으로 나오고 있더니, 자, 한국장 딱 마감하고 나니까,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다 올라왔네요. 일단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중요한 자리 다시 기어 올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보시면 92.7 자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입니다. 92.7.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이거 빨리 위쪽으로 안착해야 되겠죠? 올라오고 싶으면. 그래서 오늘 밤 92.7 공방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좀 잘 살펴보셨으면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들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다중바닥형 나올 수 있다,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라라는 점 말씀드리고, 반도체 지수나 한번 볼까요? 반도체 지수. 여러분들 반도체 지수가 여러분들 S&P하고 나스닥하고 비교해서 제일 강했죠, 그죠? 제일 강했어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렇게 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삼성전자는 어쩌면은 뒤늦게 반영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뭔 얘기냐면 이게 반도체 지수고요. 여기가 그 코로나 직전 고점이었고, 나스닥은 지금 여기쯤 와 있는 거고, S&P는 여기쯤 와 있는데, 얘는 보시면 계속 고점이 높아지고 이 와중에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강력한 반도체 지수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지수 상승한 거에 반도 못 따라온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근데 조심하셔야겠죠. 지금 반도체 지수가 그 어떤 지수들보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수들 중에서 가장 이 슈팅이 좀 심하긴 합니다. 물론 2000년에도 가장 슈팅이 심했던 월봉인데 2000년에도 가장 슈팅이 심했던 섹터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굉장히 슈팅이 강한 모습이긴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것도 월봉 단위로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예를 들면 상승 N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죠.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야 되는데 오를 수 있겠냐고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게 이 속도로 계속 또 오를 수 있겠냐고요. 오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조만간 어딘가에서 또 기회가 오겠죠. 조만간 어딘가에서 또 기회가 올 거예요, 아래쪽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 반도체 지수 인버스를 좀 좋아해서 이걸로 사실 짭짤하게 좀 매매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올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오늘 밤에도 만약에 또 위쪽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슬슬 또 한번 모아볼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것도 그런 관점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나스닥 지수하고 비스무리하게 가는 것 같던데, 한 6거래일, 7거래일 정도 상승하고, 지금 하루 정도 쉬었다가 다시 6거래일, 7거래일 정도 상승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최소 아무튼 뭐 11월 18일 정도에나 한번 들어가 볼까? 요 정도 생각? 아니면 지금도 슬슬 모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이번에 저는 요거 다시 넘어가긴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올라온 거하고 눌림 줬으면 또 다시 그만큼 강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눌림 줬는데 벌써 비리비리해요. 그럼 이거 못 넘어갈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아무튼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다들 어떤 고점을 넘어갔지만 이게 고점 넘어간 것이 고점 넘어가고 나서 어쨌든 좀 힘이 다 소진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어쨌든 좀 주목해 보시라. 저는 물론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 가기 힘들다라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뭐 앞으로 대세상승 본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한번 어쨌든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 같이.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좀 영상이 굉장히 길었네요.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